자, 오늘은 통계적 확률을 배워봅시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란 뭐냐면 수학적 확률과 비교하자면 수학적 확률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 예를 들어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지. 근데 U짝 같은 경우에는 U짝을 던지는 거, 이거는 평평한 면이 나올 가능성이랑 둥근 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지 않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무작정 일단 많이 던져보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1000번을 던져가지고 그 중에서 몇 번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많이 해보는 사건, 많은 경우를 해봐서 실험을 해봐서 그 경우의 수를 확률로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은 실험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거기에 관련 영상을 잠깐 볼게. 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윷놀이인데 이 윷놀이에도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네, 윷판 위에 영웅으로 만들어줄 비법을 공개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윷놀이를 할 때는 상대에게 안 잡히도록 말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 놓을 자리가 고민될 땐 먼저 윷가락을 봐야 합니다. 윷가락은 원통을 반으로 가르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잘라 만드는데 어떤 형태냐에 따라 도개걸륜모 확률이 달라집니다. 먼저 원통을 딱 반으로 가른 반원 윷은 개가 나올 확률이 37%로 가장 높고 도와 걸은 25%로 4번 중 1번, 윷 모는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원통의 일부분만 잘라내 더 통통하게 만든 건 걸과 윷이 훨씬 많이 나오고 도와 모는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이 확률은 직접 실험을 해봤겠지. 많이 던져서 1000번 던졌거나. 이런 걸 고려해 말을 놓으면 상대에게 잡힐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약 한 1100번 정도 던지거나 굴려봤죠. 그랬더니 결과가 수학적인 모델에서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겠나. 또 윷가락을 던지느냐 아니면 굴리느냐에 따라서도 뭐가 나올 확률이 달라집니다. 굴리게 되면 평평한 부분이 땅에 닿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던질 때보다 모가 나올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만 모가 너무 자주 나온다 싶으면 굴리는 걸 반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자, 너희 수행평가 때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자, 다음 거.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기는 윷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행해오던 대표적인 전통 민속 놀이입니다. 처음엔 농사의 풍흉과 한 해의 기륭을 점치는 점술 도구로 시작됐지만 점차 놀이로 변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죠. 특히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기르던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윷은 소, 모는 말에 비유했습니다. 놀이 방법이 단순하고 운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윷놀이. 윷놀이는 가장 평등한 놀이라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기는 비법이 보이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윷짝은 어디로 넘어질까요? 윷짝의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약 67도일 때 무게중심은 받침점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윷짝은 그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67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면 쪽으로, 67도보다 큰 경우에는 둥근 면 쪽으로 넘어집니다. 즉, 반원 모양의 윷짝을 던지면 둥근 면이 바닥을 향하고 평면이 위를 향할 확률이 더 높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윷짝의 단면은 둥근 면이 반원보다 더 큰데 이런 경우에는 무게중심의 위치가 달라져서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67도보다 작아도 윷짝이 둥근 면 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윷짝을 던지면
둥근 면이 위를 향할 확률보다 평면이 위를 향할 확률이 더 높죠. 그렇다면 윷을 던져서 나오는 확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엎어지는 거하고 두 가지가 똑같은 확률로 나온다 치면 각각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4개가 이렇게 각각 하나가 2가지씩 있으니까 이 4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16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도가 나오는 거는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그런데 이 4개 중에서 어떤 하나만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4가지가 있죠. 예. 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나 걸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4가 되는 거고 개는 2개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4개 중에서 2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6이 되는 거고 윷은 다 이렇게 되든지 모는 또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각각 한 가지씩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윷하고 모는 16분의 1 각각 16분의 1입니다. 아무래도 이 윷이라는 게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떨어질 때 뭐 충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 모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방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확률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확률이 상당히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충돌 각도, 윷짝을 던진 높이, 바닥과의 충돌 속도, 반발 정도, 마찰, 윷짝의 생김새 등으로 확률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단순한 듯 복잡한 확률의 놀이인 신명나는 윷놀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져왔습니다. 자, 원래 이와 같이 윷놀이 같은 거나 아니면 동전이나 교과서는 뭐가 있냐면은 압정이 있어. 압정. 여기 압정. 이렇게 압정을 던져서 1000번을 던지게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수행평가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나중에 수행평가 말고 그냥 수업 시간에 과제로 한번 내볼까 해. 요거는 1000번을 던졌는데 685번이 평평한 면이 나왔다 했으니까 이거는 1000분의 685 이렇게 풀면 되고 지금 문제에선 지금 여기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 횟수를 크게 하면은 상대 도수는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진다라는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화면을 보자면 자 이건 너희들이 나중에 링크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다음 페이지 넘겨서 확률의 기본 성질 중학교 때도 확률의 사건 0, 확률의 사건이 1이 나온다 그걸 배웠을 거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은 0,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면 100%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초등학교 때고 1이라고 배웠지. 중학교 때 이 교과서를 썼으면 모르겠는데 이 교과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건 중학교 때 책이야. 중학교 때 책. 중학교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0과 1 사이에 있고 절대로 일어나지 확률은 0,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1.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중2 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나랑 같이 배우는 고2 확률에서 배우는 거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풀어볼게. 자, 답은 일단 적혀 있는데 두 장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두 장 모두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0이고 두 장 모두 7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은 1, 0과 1.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덕만이 영상은 나중에 좀 이따가 같이 영상도 같이 올려줄 테니까 잠깐 일시정지하고 영상을 보세요. 지금 영상 봅니다. 유튜브에 같이 올려놓거나 할게요. 자, 다 봤으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위기에 빠진 덕만이가 두 개의 돌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살 확률은 0입니다. 왜냐면 둘 다 죽을 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두 개 중에 두 개의 돌 중에 죽을 확률은 1이 되겠지. 살 확률이 0이고. 자, 돌을 삼켰잖아. 그러면은 살 확률은 무조건 살죠. 그러면 1이고 죽을 확률은 무조건 사니까 0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